문제 외에도 13번, 14번 좀 같이 해볼 테니까 혹시 괜찮다라고 하면은 뒤에 문제들 조금 더 정리하고 있어도 돼. 13번, 14번 먼저 정리해볼게. 아까 틀린 걸 봐서 어느 정도 좀 해봤어? 지금? 13번 했어. 14번. 아직 안 풀어봤어. 그 13번 문제는 디귿만 해결해도 돼. 디귿 한번 바꾸고 13번에 디귿 선지가 중요했는데 일단 NCX라고 하는 게 fx 빼기 gx라고 하는 게 나왔지. 근데 문제에서 그 위에서 s 프라임 x가 뭐 x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을 거고 실제로 지금 봤을 때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여기까지 됐어 지금. 그럼 기억을 먼저 해보자. 기억부터. 기억에 보면은 일단 ST라고 하는 걸 한번 정리해보면 이 넓이는 항상 fx가 gx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에서 t까지의 fx 빼기 gx 여기 그 다음에 dt 여기 지금 잡아주면 dx 그치? 여기 미분해주면 s 프라임 t는 ft 마이너스 gt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 식을 다시 한번 쓰면은 ft에서 gt를 뺐다고 하는 건 문제에서 이미 나와있잖아.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다 이렇게 식을 정리해놓은 상황이야. 그치? 근데 여기다가 문제에서 1을 대입을 해보자. s 프라임 1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야. 그치? 왜냐면 지금 f1과 g1 사이 관계를 f1, g1 더하기 1을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써놓고 나서 s 프라임 1이 그러면 얼마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기 대입한 거 봐봐. s 프라임 1은 f1 마이너스 g1이고 f1 마이너스 g1이라고 하는 거는 식에 있었지. 여기 f1 마이너스 g1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문제에서 이렇게 1이다 이렇게 1이다. 그래서 따라서 a 값이 2라고 하는 걸 찾아봤을 때 a는 a가 2인 거니까 여기 이 숫자를 2로 바꿔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그럼 따라 올라가봐. 이 ft 마이너스 gt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인 거니까 fx 빼기 g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함수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1이 있고 1,1을 지나간다. 해놓고 나서 그래프를 이런 형태로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주면은 여기 이 부분이 1.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한 건 마이너스 2랑 2 사이의 넓이는 S4랑 같냐고 물어봤는데 S4라고 하는 거의 정체는 여기다 4 대입해서 0부터 4까지 적죠. 0부터 4까지면 여기 1 있으면 2, 3, 4 이쯤에 이렇게 4라고 잡을까? 이런 데를 이렇게 4라고 잡아주죠. 4. 잡아주면 문제에서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요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게 S3. 그러니까 이해됐지? 근데 문제에서 얘기했던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어디를 의미하냐면은 이게 좀 수상해. 0 있으면 대칭성을 감안하면 2 이렇게 잡아서 여기 이 부분을 잘라주고 근데 4인치로 봐보면 이 함수를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1과 4 사이의 거리랑 마이너스 2랑 1 사이의 거리가 같아. 이렇게 지금 잡아주면 이 빨간색 넓이랑 노란색 넓이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디귿은 맞다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고 이 y는 x는 1에 대한 선택칭이라고 하는 걸 잡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치? G 여기 있어. 혼자. 내가 내일
실무 풀 수 있게끔 하나씩 계속 꾸준히 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우리 첫 번째 목적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커리어 하이를 찍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커리어 하이도 의미가 있지만은 커리어 로우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배탈이 났어.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학교에서 풀고 있는데 밥 먹지. 그래서 잠깐 나갔다 오지. 방해를 되게 많이 받았어. 그래도 내가 시간적으로 풀었을 때 커리어 하이가 예를 들어서 88점이야. 그럼 망해도 76점이다. 이런 게 지금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 근데 망했을 때 너무 확 떨어져서 60점대가 나오거나 진짜 망하고 50점대도 나온다 하면은 반드시 이런 거에 먼저 점검이 되어야 돼. 1번부터 14번까지 이거랑 그 다음에 16번부터 해서 조금 넉넉하게 20번까지 10번 문제 요새 빈칸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 23번부터 해서 26번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17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는 거의 하나도 안 틀린다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컨디션 안 좋았을 때 한 개나 두 개 정도 틀리는 상황. 이게 튼튼해야 그 다음에 14, 15나 21, 22나 아니면 28, 29, 30이나 이런 애들을 더 공부를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 계속 이 킬러만 풀고 이 앞에 거 소홀히 하면은 얘네들에서 자꾸 계산 틀리거나 아니면 특정 유형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탄탄하게 하고 계속 내가 그 리뷰노트 만들어 두듯이 그 MBTI에서 표지 넣어놓은 리뷰노트 만들어 두듯이 내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럼 그 유형을 자꾸 돌아가서 내가 지금 어떤 유형이 약한지를 자꾸 찾아보고 정리하려고 해야 돼. 하고 나한테 이 유형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해줘. 기가 사실은 내가 좀 숨겨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기출 돌아보기가 확통만 있는 게 아니라 수원수도 좀 촘촘히 다 있어. 예를 들어서 속도가 속도 위치에 대한 것만 기출 돌아보기 시리즈가 따로 있어. 만드는 거. 뭐 정적분에 대한 게 있면 그것만 따로 있어.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지금 우리 다 하기가 어려워서 확통만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게 부족한 게 있으면은 집중적으로 좀 보완을 해가지고 좀 문제 맞출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좀 목표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14번 문제는 주말에 같이 실전 모의고사 풀었던 친구들은 더 기억이 생생할 거고, 처음 보는 거면은 상황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봐봐. 코사인 b파이 x 빼기 2분의 1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결국에 그 코사인 b파이 x 이게 2분의 1일 때랑 그 다음에 또는 그 a로 나눠주면은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1일 때 이거 교점을 지금 다 잡는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치? 근데 우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면은 그래프를 그릴 때 내가 이렇게 파악을 해주면 여기서 한 여기서 내려갈 때 예를 들어서 갔다가 코사인을 이렇게 그려보고 쭉 가다가 또 어딘가에서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이 되겠지.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주면 이 한 주기 안에서 겹치는 애들이 몇 개인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 2분의 1은 확정이잖아. 우선 이 주기는 b분의 2가 되겠지. b파이인 거니까 b파이 b분의 2 이렇게 만들고 얘네들이 지금 쌓여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2까지 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주기가 몇 개가 들어갔냐면은 이 주기가 b개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보할 수 있어. b분의 2가 지금 b개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을 그려주면 2분의 1 여기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y 2분의 1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봅니다. 2분의 1을 그려주면은 그럼 그때 교점을 확인하는데 교점이 몇 개가 나오냐면은 한 주기당 교점이 2개씩 나와요. 이렇게. 여기도 마지막에 2개 잡고 끝나겠죠. 그러니까 뭐가 결정이 되냐면 여기에서 교점이 2비게 잡혔다는 사실이 있어요. 2비게 합표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 이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를 봐야 되는데 얘랑 교점이 몇 개가 생긴지 봐야 되는데 얘는 확실한 건 a 값이 양수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음순상이에요. 음순상. 이 밑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 되죠. 그치?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주면 이거 교점의 개수는 이미 다 알려줬잖아. 교점의 개수가 15개로 얘기했으니까 계산할 때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코사인 얘 있잖아. 얘랑 요거와의 교점이 몇 개가 될지 생각해보면 얘와의 교점은 15개에서 빼기 하고 2비례가 된다고 했어.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맞지? 근데 신기한 게 뭘 파악해줘야 되냐면 15 빼기 2b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얘는 지금 홀수야. 15에서 짝수를 뺐기 때문에 홀수계가 나와. 그치? 근데 여기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 걸쳐버리면 무조건 짝수계가 나와. 짝수계가 아니라 홀수계가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파악을 해서 아 그럼 이 상황은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어. 이게 인정풀이의 핵심이다. 홀수계이기 때문에 이 극소값인 지점에 걸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합니다. 지민이 이해됐어. 그럼 결론은 여기 요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요게 총 몇 개냐면 비계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더 편해. 한 주기 안에 3개가 잡혔잖아. 주기가 3개가 잡혔으니까 3개에다가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주기는 비계를 했지. 근데 요게 15개가 나왔다 했으니까 이 비값은 5라고 하는 걸 알수 있어. b는 5가 그래서 정답은 문제에서 a 더하기 b a 요거는 얼마라고 합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a가 나오지. 그래서 둘이 나왔으니까 정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삼각함수 그래프가 약점이다라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안 된다고 하면은 관련 문제 계속 15개,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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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30개 이렇게 계속 풀어야 돼. 풀면서 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라고. 이 유형들만 또 집중적으로 해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해됐어? 이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피해 값의 범위는 0과 상선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작년 10월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우리 뭘 먼저 확인해보냐면은 같지 않다 상황은 어렵게 느껴지니까 같은 상황을 먼저 같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돼야 같아? 이거 넓이를 내야지. 그치? 둘러싸인 부분의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내는 거고 인쪽은 둘러싸이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p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p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요 지점 아니면 p 플러스 3 요 지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본다라 하면은 여기 절대값을 씌운 거 어차피 의미 없어. 여기 넓이랑 정적분 값이랑 당연히 똑같은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 값은 절대값을 씌워서 올린 다음에 정적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는 정적분을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 둘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언제 같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이거는 이런 상황이 되겠지. x축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잡았는데 이런 지점이 하나가 p고 p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지금 된다면 요거는 얘가 무조건 작아질 거고 이렇게 된다면 요거는 정적분을 할 때 실제로 a고 b면은 b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거는 그냥 a 플러스 b고 그 차이점을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치? 그러니까는 사실은 시험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기보다도 미리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p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0을 포함 안 했잖아. 작거나 같은 쪽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0부터 해서 마이너스 97까지의 절대값 몇 개를 쓰겠어.
2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이 인테그랄 하고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97까지에 대해서 fx dx의 절대값을 이렇게 씌운 거. 요 둘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근데 그게 어디까지 유지가 될 거냐면은 이렇게 지금 쭉 앞으로 계속 오다가 보면은 0까지는 돼요. 0까지 되는 거니까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해도 이렇게 적분을 해도 여전히 이거는 둘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럼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첫 끝에서부터 해가지고 3까지 0까지가 아니에요. 0부터 3까지도 변화가 없었잖아. 3까지는 부호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어. 부호 변화가 없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 값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3부터 본다고 이렇게 생각해. 3부터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때는 3부터 6까지를 씁니다. 3부터 6까지의 절대값 fx dx 이 값이 3부터 6까지에 대해서 절대값 씌우고 3부터 6까지의 fx dx의 절대값을 이렇게 씌운 거랑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거꾸로 얘기하면 3부터 해서는 또 부호 변화가 없는 거야. 부호 변화가 없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유일하게 부호 변화가 생기는 점은 어딘 거냐면 3인쯤에서 부호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어. 그치?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만약에 여기 3이 이렇게 있고 함수가 이렇게 지나갔어. 이렇게 지나갔다면은 0에서 3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만약에 잡을 때 0에서 3까지는 괜찮았어. 괜찮았는데 0.1에서부터 해서 3.1까지 이렇게 잡아준다면은 여기 부호 변화 생겼지. 그러면 넓이랑 정적분의 값이 달라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리고 또 보라색으로 표시해볼까? 만약에 2.9를 잡아봐. 2.9가 있고 그다음 여기 5.9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이것도 여기 부호 변화 있기 때문에 둘의 값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그치? 그 상황을 정리해주면 한마디로 문제에서 그냥 3에서 x는 3에서 부호 변화 생긴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해주면 될 거를 이렇게 가족번호로 길게 설명을 한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어. x는 3에서 부호 변화 생겼다. 부호 변화 생긴 거고. 근데 두 번째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해. 0,0이지. 0,0 원점을 지나간다는 말이 첫 번째 줄에 있었거든. 상수항이 0이라 했으니까. 상수항이 0이라고 하는 거는 0,0 0 대표했을 때 0인 거니까 0,0 지나가는데 x는 3에서만 부호 변화가 있다. 그치? 그 얘기는 0,0에서는 부호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니 누나 딴짓 하는 거 같은데 타이핑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까지 이게 스텝 1이라고 보면 되겠어. 그러니까 조건 해석인 거지. 조건 해석을 정확히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걸 잡았으면은 그 다음부터 뭘 하면 되냐면은 이제 그래프 추론을 하면 되는 건데 그래프 추론은 어차피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3참수를 그려주면 하나는 갔다가 이렇게 오가는 거 이렇게 잡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래프가 반대로 최고차이격수가 음수라고 하면은 얘가 위에서부터 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두 가지로 불릴 수 있겠지. 그래서 0에서 접한다는 상황이 중요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fx는 a 곱하기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인 거니까 그래서 a 값만 확정하면 문제 다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치? 하고 나서 아직 나조건을 안 썼잖아. 나조건을 봐보면 이 더하기 q를 해서 절대값 씌운 거랑 그 다음에 더하기 q를 해서 정적분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거랑 같아지지 않는 지점이 q가 0과 1 사이를 이렇게 있어. q가 0과 1 사이. 근데 이번엔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줬거든. 0부터 3까지로. 0부터 3까지만 집중적으로 보면 돼. 근데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범위를 이렇게 잡아줬으면 이것이 2회의 상황에서는 이 두 개의 값이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본다고 하면은 q 값을 0보다 살짝만 작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지금 만족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여기 정적분 값이랑 0부터 3까지의 이 fx 플러스 q랑 요 값이랑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의 fx 플러스 q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운 거랑 둘이 같아져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맞지? 그럼
그러면 살짝만 낮춰보면 Q로 낮춰보면 여기 이렇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근데 우리 잘라서 볼게. 0부터 3까지니까 0부터 3까지 잘라보면 당연히 여전히 지금 정적분값과 넓이는 같겠지. 그치? 정적분의 절대값인 거랑 넓이랑 같다고. 이건 지금 오케이. 근데 얘를 살짝 낮춰주면 함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부호 변화가 왕창 생겨버려. 두 군데나 생겨버리지. 이게 안 되는 사실을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여기 0부터 3까지 했을 때 이거 안 된다. 결정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게 아니라 이쪽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면 여기까지가 스텝 2인 거예요. 그래프 추론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이거를 마무리만 하면 되는 걸로 계산을 씩 세워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지. 세 번째 단계를 밑에다 쓸게. 밑에다 써보면 세 번째 단계 계산을 하는데 우리 배웠던 걸 먼저 한번 활용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A 값을 구하는 걸로 정리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A 값을 구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 보면은 우선 이것부터 결정해야 되겠네. Q가 1인 지점까지 1부터 된다라는 거지. 1부터는 다시 정적분값과 넓이값이 또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얘 어설프게 올라가면 얘도 부호가 하나 생겨. 그렇지? 근데 어설프게가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가면 괜찮냐면은 이 함수가 여기 이렇게 갔다가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접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말이지. 이렇게 지금 잡는다면 여기서부터 부호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사이의 거리를 알 수가 있어. 그 거리가 몇일까? 이것이야? 이거? 여기를 얘기해줄까? 여기를 얘기해줄까? 요 사이 거리가 몇일까? 이거 봐봐. Q 값이 0부터 1 사이. 1 더한 거부터 괜찮다고 얘기한 거지. 이게 정확히 1인 거.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함수 값이 1만큼 더해서 여기까지 간 요 상황 있잖아. 그때부터는 부호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분이 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거를 바로 이 숫자를 잡아줄 수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결론을 내보면 우리 수업 때 지금 키레번에서 3번 연속을 했던 거 한번 먼저 써볼까? 이게 극대 빼기 극소가 1이라는 얘기죠. 극대 빼기 극소가 1인 거니까 2분의 1 A, L의 3승이 1이다. 이것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치? A 값이 뭔지 모르고 L 값이 얼마야? 지금 L 얼마야? 비유하게 봐봐. 여기 3이잖아. 여기 얼마야? 잠깐만. 2. 3분의 2 지점인 건데 여기 지금 3이잖아요. 3인 거니까 여기 지금 2라고 볼 수 있지. 요즘. 2인 거니까 요 길이가 2잖아. 2인 거니까 여기다가 2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2를 대입하면은 A 값은 4분의 1이 나온다. A가 4분의 1이 나왔으니까 4분의 1 여기다 대입하면은 정답 나오겠지. 그치? 스텝 3가 되게 쉬웠던 문제라. 계산이 간단하게 정리되는 거지. 근데 두 번째는 또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이거는 내가 여기 간단한 이론 정리를 좀 수적 개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수투에서 알고 있으면 계산이 되게 간단해지는 방법인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봐. 내가 처음에 방학 때 수투하고 3월달에 모의고사 보고 나서 한번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좀 많이 사라졌을 거니까 한번 복습을 해볼게. 함수가 이렇게 기다려보자.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잡아줄게.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길이를 뭐라고 볼 거냐면 K라고 보면 여기가 지금 몇 K가 있지? 2K지. 대답했었지. 근데 fx가 여기 몇 K인지를 바로 잡아볼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이거 일단 이거 보고 그 다음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봐. 여기 x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없어도 상관없어. 갖고 여기 이렇게 y축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두고 나면은 fx는 최고 차에서 일단 1인 걸로 먼저 생각할게. 그럼 x 플러스 k에 2k는 x 마이너스 2k의 제곱을 이렇게 가져다 보세요. 그치? 여기다가 0을 대입해보는 거야. 0 대입하면 여기 높이 나오겠지. k 곱하기 4k 제곱이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4K 3승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근데 내가 많이 막 외워야 되고 헷갈리는 공식이면은 뭐 굳이 외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거는 외울 게 없어. 왜냐면은 여기 그냥 1차로 통과한 부분은 K인 거고 여기 2차로 접한 부분이 있지. 거기 그냥 얘 제곱인 거야. 그치? 이 원리가 여기 있잖아. 여기 숨어 있으니까 그냥 K 곱하기 2K 제곱은 4K 3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 최고차항이 2야. 그럼 여기 뭐 곱하면 돼? 2 곱하면 되는 거야. 여기가 4K 3승을 그냥 바로 쓰면 되고 맞아 A만 곱하면 된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응용을 하면 여기다 바로 연습을 해볼까? 얘는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인 거냐면은 여기 이 흰색으로 봐도 되고 주황색으로 봐도 상관없는데 뭐 주황색으로 본다고 생각해주면 어차피 최고차항은 똑같겠지? 그러면 여기 요만큼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2지 이렇게 여기 1이지 그러면 여기는 바로 이렇게 지금 쓰면 돼요. 여기 요만큼의 길이는 1 곱하기 2의 제곱입니다. 1 곱하기 A를 먼저 써야 되겠지. A 곱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 한 개 1이다. 이렇게 지금 계산하면 됩니다. A 값이 여전히 또 4분의 1 이렇게 나온다 사실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식 세워서 마무리할 때 상당히 많이 쓰는 실전 개념이 보니까 거리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외우지 않아도 돼. 조금만 더 연습해볼까? 만약에 4참수를 그려볼까? 4참수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려졌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봐. 이렇게 잡고 여기 이렇게 잡았어. 여기 이분이 K이고 여기도 K. 여기 길이 얼마나? 여기 쉬워. 정답. 연아 잘했어. K 4제곱. 이거 이해할 수 있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x k제곱 곱하기 x 플러스 k제곱에다 0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최고차항이 2면 2k 4승인 거고 최고차항이 3이면 3k 4승인 거고 이렇게 바로 정리해서 돼. 왜 이렇게 아니지? 얘 제곱 얘 제곱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돼. 하나만 더 해볼게. 3참수가 4참수가 이렇게 났어. 여기 가가지고 여기 잡아봤더니 이분이 잡았을 때 여기는 3대1이지 3대1인 거니까 3k랑 여기 k를 이렇게 써줘. 여기 길이 몇일까? 이만큼 27k에 몇 승? 야 바로? 아유 잘했어. 이렇게 지금 결론 나는 거지. 외우지 않아도 되겠지. 근데 실전에서 쓰기에는 되게 좋은 개념인 거니까 문제 풀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고 어떻게 개념을 실전 개념을 기억해 놓으면 되냐면은 이 극대 빼기 극소를 이용하는 데 좋은 문제라 생각하면 돼. 얘를 알려줬을 때 여기 거리를 구하는 데도 이용하고 거리를 알고 있을 때 이걸 구하는 데도 이용하고 양쪽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물론 이게 극대 빼기 극소는 아니지만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마무리하는 거 1번, 2번 풀이를 둘 다 이렇게 좀 잘 기억해 놓는 거죠. 이 손풀이는 다 올려줄 거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참고하고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정리해서 혹시 좀 몰랐던 부분 있으면 고양이 이렇게 한번 적어놓거나 해서 나랑 잡게. 그러니까 뭐 넓이에 대한 얘기도 좀 더 해줄 게 있고 한데 차근차근 문제 풀면서 계속 덮어씌워서 설명해줄게. 정리해보고 잠깐 쉬었다가 21번, 22번 해볼게요. 내일 오면 풀어줄게. 왜 그렇게 됐는지 얘를 어설프게 올리면은 q 값이
값이 양수일 수도 있잖아. 지금 Q가 음수일 때만 해본 거거든. 네. 근데 0과 1 사이에서는 넓이랑 정적분 값이 절대값인 게 같지 않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2 정도라고 Q를 2로 해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뭐 괜찮다는 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Q 값이 만약에 뭐 0.1이나 0.2 정도로 생각해. 그 살짝만 올리면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 살짝만 올려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버리거든. 네. 그럼 이게 부호변화 생기잖아. 네,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설프게 올리면 안 되고 올리려면 왕창 올려가지고 접할 때까지는 올려야 0과 3 사이에서 부호변화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그 값이 정확하게 1이라고 한 거니까 1만큼 더했을 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근데 아까처럼 그 가해 조건을 같다로 바꿨잖아요. 그럼 부등식도 바뀌어서 부등식 바뀌는 거 맞죠? 그 범위가. 얘는 범위가 바뀌냐는데 이건 무조건 0부터 3까지로 고정돼 있어. 나 조건. 아 네. 아니 저 피해 조건이요. 피해 부등식이 바뀌어요. 피해 부등식은 0과 3 사이였고 여기는 Q는 0과 1 사이였고. 네. 네, 같다 하면서 바뀐 거예요? 얘를 원래 다르다였는데 같다고 하면서 그거 여기서 네. 같다라고 해서 정리했던 거는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게 가조건에서 끝낸 얘기였어. 이건 이해됐지? 네. 근데 이제 나조건에서는 둘이 같지 않은 부분이 0과 1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랑 Q가 1보다 크다 같은 부분은 0부터 3까지 어떻게 전적분을 하든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이해됐어? 네. 뭐나 중요해. 네. 저 저번에 까먹은 게 아니라 살짝 아파가지고. 아팠어? 네. 신경 쏙안 나는 대신 그 이상 기출을 더 분석해야 돼. 원래 기출 분석이 목적이었잖아. 저 그래서 저번 강의편도 이미 풀었어요. 그 이미 해봤어? 네. 어이구 잘. 그래서 이번 6편으로 풀었어요. 기출 연습을 좀 더 해봤자. 네. 근데 좀 확정이 정말 못 내린 것 같아요. 막통? 네.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진짜 올게요. 이건 네.
이건 좀 어려운 게 있어. 밑에 이게 이거 나 해석한 게 4, 5, 6 4, 5로 가고 맞아 4, 5 F4가 4로 가는 경우는 랑 F가 5로 가는 경우 두 가지 F4가 4보다 작아진 거면 바로 모순이 생기거든. 거기까지 잡았어. 일단 4가 4로 가는 거야. F4가 만약에 4로 가는 거 말고 F4가 4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안 되는 거지. 이 F4 값이 특정 예를 들어서 A라고 이렇게 해봐. 그럼 FA는 4가 돼야 되지. 네. 아, 그럼 5랑 6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음. 오일 때는 괜찮지. F4가 오면은 F5는 살 수는 있잖아. 근데 여기 다시 봐봐. FA가 4보다 작아. 근데 FA는 4가 나와버리잖아. 다시 한번 합성하면서 되게 힘들어. 4보다 작다는데 4가 됐다고 해서 모순이 되는 거고. 아, 5일 때는 괜찮지. F4가 오면은 F5는 살 수는 있으니까. 그 얘네는 상관없는 거예요? 얘네는 1이 되는 이유가 이쪽은 그건 이제 여기서 계산 가야 되는데 F4가 4면은 얘 앞에 게 전부 다 부등식을 만족시켜야 돼. 그럼 이제 4의 치상이 2가 되는 거고 네, F4가 4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거는 F는 이게 지금 전부 다 써야 되겠죠. 똑같이 나의 조건 근데 여기서 왜 얘네가 1, 2, 3, 4 찔리상자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면은 얘가 5, 6 중에 하나야? 그치. 얘가 얘로 갈 수도 있고 얘가 얘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문제에서 FF에는 N이라고 했으니까 5를 그렇게 정해놓은 거고 F5 값은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여기서 두 개 다 잡아서 그렇게 두 개를 나뉘면 아니면 이건 어디서 먹겠어? 이게 다 더하면 1이 돼야 돼. 확률을? 그치. 근데 1이 안 돼가지고 그게 안 돼. 이게 1이 뭐라고? 이 차이가 1이다 지금 했습니다. 근데 계산할 때 1, 2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잖아. 그거 다 잡았어? 근데 그렇게 해서 곱하기 하면 또 1이 넘어. 아 얘는 안 해도 어? 응. 그게 안 해도 되지. 이걸 한번 다시 봐봐. 근데 이게 답도 올라와 있어요? 아, 답지. 내가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보여줄게. 아니, 이따 좀 잠깐 시간 내 노려줄게. 피곤해. 이렇게 됐어?
다음 내용도 해볼게요. 이 21번 문제를 봅니다. 이 실수 t에 대하여란 말이 되게 중요해. 실수 t에 대하여. 왜냐면은 이 t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t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인공을 t라고 한다는 말을 먼저 잡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다 볼 수가 있겠어. 봐보면 이 F알파는 F'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뭘 먼저 만들어주냐면 이 방정식을 생각하려고 하면은 두 개를 이렇게 분리를 해보는 거야. y는 fx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f' x 4x 플러스 4가 있어. 각각이 함수가 되는 건데 여기서 뭘 대입한 거냐면은 알파를 이렇게 대입해줘. 이 자리에다가 알파를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함수는 뭐로 바꾸냐면은 더 이상 3차 함수가 아니라 이 상수 함수로 바꾼다는 거야. 여기 바뀐 거야. 알파 값을 대입을 하면서.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x자리에다가 다 뭐를 대입한 거냐면은 t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거야. t를 대입하면서 여기도 역시 상수함수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 근데 이 둘이 이렇게 같다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문제를 봤을 때 문자가 여러 개 나와 있잖아. 문자가 여러 개 나와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 실수 t에 대하여 그 t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때의 이 상수함수랑 같아지는 F알파 값 그때 알파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순서로 가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알파가 아니라 t야.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먼저 해보면 돼. 그러면 우선 이 함수가 뭔지를 한번 정리해보면 얘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요거는 f'x라고 하는 거는 최고차이 개수가 1인 애를 미분한 거지. fx는 x의 3승으로 시작했는데 여기서 f'x라고 하는 거는 3x 제곱으로 해서 점점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치? 그 f'x에서 4x 제곱 플러스 4를 뺐어. 그러면 이 f'x 빼기 4x 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저 함수는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점점점. 그치? 그러면 함수가 결국 어떻게 된 상황인 거냐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fx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렸어. fx를 그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했으니까 최고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1의 2차 함수.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예시를 이렇게 들어보는 거야. 예시를 잘 생각해보는 거지. 이렇게 놓고 나면은 만약에 그냥 뭐 t 값이 이런 데 있다 해보자. 내가 t를 중심으로 생각하자고 그랬지. t가 여기 있어. t가 여기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리고 나면은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다 알파 값이 될 수 있는 거지. 상수함수가 똑같이 같아지는지. 그치? 근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이 여러 개 알파가 있으면 그 중에서 최대값을 GT로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이 문제 풀이의 흐름을 이따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어. 알파 중에 가장 큰 게 GT다. 근데 T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알파 값이 계속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T가 만약에 이런 데 있다면 그거 쓸 때 알파 값이 계속 달라지잖아. 그치? 근데 이게 이제 불효적인 지점을 잡아보려 했는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우리 어떤 걸 계속 생각하라고 했었냐면은 극소극대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랬던 걸 기억해 주세요. 극소극대. 그치? 근데 여기 이 소인 지점을 한번 연결시켜봐. 극소인 지점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관찰해보면 여기 t를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해보죠. t 이렇게 잡았으면 그때는 이거 중에 그쪽 이쪽인 거니까 여기 t1이라고 잡아주면 여기 이 부분이 gt1입니다. 이렇게 지금 잡아줄 수 있다. 그치? 근데 만약에 t 값이 얘보다 아주 살짝 작아졌어. t1보다 아주 살짝 작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런 데다 한번 이렇게 써볼까? 이런 지점이 t2라 해보자. 잡아주면은 이거에 대해서 상수함수 이렇게 잡아주잖아. 그러면 교점이 여기서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t 값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커져감에 따라서 이 gt1 값은 x좌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 이렇게 지금 x좌표가 왔겠지. 하다가 여기를 t가 여기 찍는 순간에 갑자기 여기로 점프한 거야. 이렇게 왔다가 여기로 지금 점프한 거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x좌표가 가겠지. 그러니까 불연적인 지점이 여기서 지금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 그래프 예시가 이제 잘못됐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게 이 t 값이 여기서도 문제가 생겨. 여기서 상수함수 똑같이 그려놓고 나면은 이렇게 갈 때 얘 또 다시 또 불연속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상황이다. 얘는 왜냐? 여기 한 개만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겠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맞긴 한데 하나 예시만 더 들어볼게. 만약 함수가 이렇게 됐는데 이 극소값보다 극소값이 여기 지금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을 때 얘보다 극대값이 이렇게 작아져버렸어. 이렇게 됐다라면은 그때는 어떤 형태로 설명할 수가 있냐면은 t값이 이런 데 있다 해보자. t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상수함수를 그어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놓고 나면 t값이 이렇게 커지면 gt값은 이렇게 따라오거든. 그치? 따라오다가 t가 이렇게 넘어갔어.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 그 연을 떨었어. 연속은 맞아. 연속은 맞는데 무조건 연속인 거예요. 불연속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도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한 형태가 언제냐면은 우리 예상을 했겠지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극소인 지점에서 정확하게 2차 함수의 극대가 진행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게 특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t값이 여기 있을 때 t값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여기 이 부분이 왔다가 불연속이 생겨버리지. 근데 이게 유일한 점이 되는 거죠. 아까는 이게 두 군데가 붙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딱 한 군데만 되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문제 나와 있는 식들을 다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t는 3에서만 불연속을 했으니까 여기가 3이 되는 알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둘 중에서 큰 쪽이 여기인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G3은 1이었어. 여기가 지금 GT거든. 근데 GT의 이 T값이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우리는 3이라고 하는 걸 파악을 했어. 이 지점이 3이다. 이렇게 파악을 한 거고 이 값이 1이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정답을 내보자. 정답을 내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 f' x 빼기 4x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요 이차함수인 건데 얘의 정체는 마이너스 x 그다음에 축이 3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 이렇게 지금 써주면 돼. x만 3이죠 플러스 k다.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지. 그치? 하고 나서 이 함수 이제 f'(x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지금 이렇게 넘긴다 다 전개하면은 f'(x에 대한 식이 깔끔하게 나오겠지. 얘는 3x 제곱 플러스 6x 변화가 플러스 k 마이너스 14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어. 그치? 한 다음에 아직 안 쓴 조건이 있는지 봤더니 뭐 안 썼어? 여기다 뭐 대입하고 싶어? 몇 대입하고 싶어? 지나고? 1 잘했어. F' 1이 0이잖아. 그치? 1이 0인 거니까 1 대입하고 싶다. F' 1은 하고 9k, k 마이너스 4네. 근데 요게 0이다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여기서 k 값이 4가 나온다는 뜻이죠. 4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하면 f'(x) 결정됐지. 그게 이제 적분만 하면 돼. 적분해서 fx와 문제를 찾아주면 돼. 적분을 하는데 마지막 계산에서 하나 더 써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야. 이 1에서의 극소값 있지. 그때 함수값이랑 이 2차 함수의 3에서의 그 대값이 서로 같다라고 계산해버리면 이제 계산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어. 그래서 정답이 11이 나온다. 이래서
근데 결국 핵심은 이 그래프 추론보다도 조건에서 정확하게 하고 나면은 그래프 추론 과정은 너희 조금 연습하면 할 수 있거든. 근데 시작을 못해서 그러니까 이 기출들을 다 매번 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조건 분석하는 연습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 독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22번으로 가볼게요. 이번 문제는 일단 써놓거든요. 1이고 그 다음에 A3가 4, 그 다음에 A2에는 AN 플러스 A 4N 플러스 3은 네, A10은 10을 만족하는 K의 개수를 구하시고 이렇게 했다. 그치?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꼈을 만한 문제고 실제로 이제 너희 풀어온 시험지를 봤었을 때 시험지 한쪽을 가득 채우는 계산을 많이 봤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못 맞춰서 했지. 어디서 실수가 났나 누가 잘. 근데 이제 이 문제 풀이도 중요하지만 뭘 물어봤는지에 대한 정리가 한번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N이 2n 플러스 3이다. 뭐 이런 등차 수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 그래프상에서 2n 플러스 3을 이렇게 그어놓고 생각해주면 어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뭐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매번 이렇게 대입을 해서 얘를 확인하고 여기 대입해서 얘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걸치는 거야. 그치? 함수라고 볼 수 있잖아. 수열이. 근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뭘 물어보냐면은 A1이 뭔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A10이 뭔지를 물어보거나 얘네들의 뭐 합을 물어보거나 이러는 거.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치역들을 물어본다고 볼 수 있어. 치역들을 물어보지. 그치? 근데 이 문제는 되게 독특하게 뭘 물어봤냐면은 11대의 K 값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상황이야. 거꾸로 여기 10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11대 이런 게 지금 몇 개 잡혀? 이런 게 지금 몇 개 잡혀? 그걸 이제 물어봤으니까 마치 역함수처럼 반대 상황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아이디어는 9월 모의고사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수능 때 다시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거꾸로 우리가 반대 대응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었는데 문제에서 결국 물어본 걸 봐보면 AK는 1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라 이렇게 했어. 개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개수? 이거를 수열을 한번 이렇게 정해볼게. BN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볼게. BN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N이 나온 개수로 이럴 때만 정해보자. N 값이 나와. 그래서 B10이라면 전체 수열을 다 나열했을 때 10이 나온 개수에 대한 수열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어?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역추적을 한번 해볼게요. B1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0이 나온 것의 개수거든. 근데 이 구조를 한번 봐보면 이런 생각이 나요. 만약에 9인 숫자가 여기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 9가 나와 이렇게 10을 구하고 싶어. 10을 구하고 싶은데 몇 개만 써볼까? 66, 7, 7, 7, 그 다음에 8, 8, 9, 9, 9, 10 이렇게 나온 게 6 2개, 7 3개, 8 2개, 9 3개, 10 하나 여기 지금 전부라 이거죠. 나머지 이제 더 커지는 거, 더 작아지거든요. 이렇게
전부를 해볼게. 그러니까 이 중에서 10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누구 있어? 10이 될 수 있는 후보. 뭐랑 뭐가 10이 될 수 있는 후보야? 저만씩 봐야 돼. 10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뭐뭐 있어? 대답할 수 있잖아. 더해서 1이 되면 더하기 1하면 10이 될 수 있지. 그치? 그럼 후보는 뭐야? 9란 말이야. 그치? 얘네들이 지금 후보야. 그치? 그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지. 9의 개수가 3개면 얘네 3개를 그대로 반영해주면 돼. 얘네들은 왜냐면 더하기 1에서 10이 될 거거든. 개수에 대한 함수야 지금.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어? 맞아. 6이 2개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B6을 써줘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11로 됐거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은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번 대입을 하면은 A6 더하기 4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지. 그치? 실제로 대입을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6이라는 숫자가 이게 A 11이었다 그랬죠. A 11이 6이었어. 이게 하나는 A 13이 6이었어. 이렇게 좀 간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결정이 되냐면 실제로는 여기다 11을 대입하면은 45항도 10인 거고 그 다음에 10을 대입하면 47항도 10인 거고 두 개가 튀어나온다. 그치? 그러니까 두 개를 곱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여기서는 10이 두 개로 가요. 얘가 이렇게 가면서 A 44도 45, 또 10이고 그 다음에 A 49도 11, 47이고 47도 10. 두 개가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하나당 두 개가 나와.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튀어나오지. 태연이 이거 이해됐어? 여기다 곱하기 2를 이렇게 해줘요. 지금 개수를 세보니 얘는 하나 대입했을 때 더하기 1하면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A 10이 9였으면 더하기 1하면 A 20이 또 10인 거야. 하나만 튀어나와 개수. 근데 얘는 하나 넣었을 때 두 개가 튀어나와. 그래서 저렇게 정화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다 이해됐어? 간이 이해됐어? 헷갈려? 지금 이거 실제로 한번 해볼게. 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첫 항이 1이고 한번 대입해보자. A2는 얼마지? 여기다 1 대입하면 되지. A2는 2가 되겠지? 더하기 1하면 2가 된다. 그 다음에 A3는 4라고 돼 있었고 그 다음에 A4는 3이지. A2 더하기 1이잖아. A2 더하기 1인 거니까 3이지. 그 다음에 5항을 해보면 5항은 여기다 1 대입하면 되잖아. A1 더하기 3거니까 5가 되는 거. 6항은 여기 3 대입하면 되지. A3 더하기 1인 거니까 5지? 이렇게 지금 써나가면 돼. A7은 A8은 이런 식으로 써나가면 돼. A7은 5고 A8도 4고 이렇게 지금 써나가면 되지. 그치?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 풀 수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더 써볼게. A9는 2 대입하면 A2 플러스 3거니까 6이야. A10은 A5가 얼마였지? 5니까 6이야. 그 다음에 A11은 저기다가 2 대입하면 되니까 A2 플러스 4면 6이야. 그 다음에 A12는 A6 더하기 1인 거니까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규칙이 안 보이잖아. 그치? 괜찮아. 왜냐면은 우리 여기 지금 규칙 찾은 거거든. 그걸로 하면 연습을 처음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한 거야. B5라 일단 이거 한번 써볼까?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1은 몇이야? 이거 확정되거든. 그렇지. 1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B0는 우리 생각할 수 없어. 는 0이 되는 게 개수가 몇인지를 보려고 하면은 0이 되는 거 없을 거라고 하면 예상되지. 그리고 실제로도 얘네들끼리 살짝 기복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더하기 4, 더하기 1하는 구조인 거니까 작아지는 상황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B2를 얼마야? 얘는 1이지. B3는
3도 하나밖에 없네. B4는 4 더 이상 없을 거라고 하는 거 보이지? 이게 잘 됐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B5를 한번 계산해 볼게. B5를 계산할 때 뭘 거쳐야 되냐면 5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 5의 개수 세는 건데 이거 보고서 그냥 3이라고 무작정 쓰지 말고 이게 실제 3이 아니거든. 계산할 때 이렇게 해봐야 돼. 뭐냐면은 5가 되려고 하면은 구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방법이 4 더하기 1에서 5가 되는 방법이 있고 1 더하기 4에서 5가 되는 방법이 있어. 그치? 그러면 1의 개수부터 한번 세볼까? 1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1 여기 있었지. 그치? 이 1은 실제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다 대입해보면 5항도 오고 7항도 5로 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복제되는 거야. 5항도 오고 7항도 온 거니까 두 개를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썼던 말이 여기 이렇게 표현한 거야. 플러스 2 곱하기 B1이다 이렇게 이런 거는 곱하기 2라고 하는 거는 원래 1은 하나밖에 없었지만 두 개를 복제됐다 지금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5가 되려고 하면은 얘 4 더하기 1에서 5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 구조는 4가 어디 있는지 봐보면 이렇게 두 개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로 갈 거냐면은 이게 4는 저기다 대입하면 6항으로 가지. 6항으로 가는 거니까 얘 이렇게 가. 이렇게 가다.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 여기도 있지. 얘도 5로 가겠지. 5로 가려면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안 써져 있지만 16항으로 가요. 이렇게 가가지고 A16은 5로 이렇게 갖다 붙여. 이게 두 개 만들어졌지. 근데 이거는 있는 그대로 B4의 개수를 더하면 돼. B4의 개수. B4의 개수가 두 개였으니까 각각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나오고. 보라색은 하나씩만 잡으면 되는데 저 주황색은 두 개씩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럼 이제 계산 끝났어. 이렇게 그냥 쓰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상황이 돼요. 계산해주면 얘는 B4라고 하는 거는 여기 써놨지? 2 더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4 이렇게 됐지? 근데 B6은 똑같은 규칙을 계속 따라갈 거 아니야. B5 더하기 2 곱하기 B2인 거야. 그래서 이 계산은 5항은 좀 전에 4라고 찾았고 곱하기 2 곱하기 B2는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6이 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치? 1분 줄 때가 계산 마무리야. 그러니까 이해 안 됐으면 다시 설명해줄게.
나왔어? 답이 나왔어. 왜 나왔어? 끝까지 안 됐어? 하늘이 나왔어? 응. 22번이요. 진지하게 실전에서 풀라고 낸 문제일까요? 진지하게 생각해서. 아니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못 푼 사람 당연히 많겠지. 근데 개수를 센다에 집중을 하는 거니까 역으로 추적을 하면서 10이 나온 애들이 뭔지 모르겠어. 10이 나오려고 하면은 9 더하기 1이 될 수도 있고 6 더하기 4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그럼 9가 되는 숫자는 8 더하기 1이 될 수도 있고 5 더하기 4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가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진아 이해했어? 다 같이 구해봐. 세안이 됐어. 같이 해볼까? 이거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 일단 B7은 바로 써볼까? B6 더하기 B6, 6이지? 6 더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B3인 거야. B3은 얼마인지 봤더니 1이잖아. 해주면 이거 지금 8이지. B8은 여기 있는 숫자 끌고 오면 되잖아. 8 더하기 2 곱하기 B 2, 3, 4 B4는 2지. 이렇게 써주면 12가 됩니다. B9는 12 더하기 2 곱하기 B5야. 2, 3, 4 B5 여기 있지. 4 B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B10은 20 더하기 2 곱하기 B6이지. 6 이렇게 해주면 32가 정답이다. 계산을 해볼게요. 이해됐어? 이 확통 30번 문제 좀 어땠어? 28번이 어려웠던 건 맞고 30번에서 어려웠던 거. 확통 30번 어려웠다고? 문제도 생각해볼게요. 이 노란색 공이 4개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 공이 4개 그 다음에 검은색 공이 또 4개 있다. 아까 생각했어. 근데 12개의 공을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데 노란색 공이 보라색 공과 이웃하지 않게 나요. 그럼 여기서 우선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무슨 색이지? 검은색이잖아. 그치? 검은색을 먼저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배치를 시켜줘. 이게 풀이의 순서라고 했어. 하고 나서 각각의 자리에 들어갈 애들이 뭔지를 이렇게 자리를 정해줘. 근데 이 자리들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실제로.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을 잡아주는데 여기다 이 기준에다 대입을 시켜주는데 노란색과 보라색이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했으니까 노란색을 넣든 보라색을 넣든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라색을 한번 기준으로 해볼게. 보라색을 첫 번째 뭐부터 할 거냐면 한 군데에다 다 넣는 거. 한 군데 전부 다 몰빵하는 경우를 먼저 잡아.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 하면은 그때는 예를 들어서 5개 중에 여기 골랐어. 여기 골랐으면 OC 1이 되는 거야. OC로 시작하는 거야. OC를 먼저 한 거고 그냥 곱하기 하고 나머지 4개 부분에는 이 노란색을 중복을 허해서 4개를 넣으면 되겠지. 안 넣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4H4를 했어요. 계산하면 이제 끝이. 두 번째 보라색을 2군데 넣어. 2군데 넣는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고정을 시켜볼까? 이 2군데 이렇게 넣는다 해보자. 여기서 OC1을 쓰면 되겠지.
5C 쓰고 곱하기 한 다음에 그 뒤에 부분은 서로 다른 3개의 중복을 해서 4개를 넣는 거야. 이렇게 지금 가면 되는 건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보라색 아까는 여기 5개를 다 넣었던 거기 때문에 더 생각할 게 없다. 4개지? 4개를 다 넣었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었던 건데 여기는 보라색을 2군데 넣는다 했으니까 경우가 이렇게 나왔어. 1, 3일 수도 있고 2,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 여기 2분이 곱하기 3이 있죠. 아니면 이렇게 세는 거 말고 나는 중복 조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넣어놓고 나서 여기 중복을 해서 한 개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똑같은 계산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지점들은 노란색을 넣어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세 군데에 중복을 활용해서 4개를 넣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맞지? 세 번째, 보라색을 세 군데 넣어. 이렇게 지금 생각해주면 이거는 이제 5C3이 돼요. 5C3 하고 5C3일 때 여기 이렇게 3개를 고르죠. 3개를 고르고 나면은 여기다 보라색 넣는 거 1, 1, 2, 1, 2, 2, 1, 1 이렇게 3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씩 넣어놓고 나서 나머지 하나를 넣는다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이거는 곱하기 역시도 여기도 3이 3 이렇게 그 다음에 피곤해 하고 나머지는 서로 다른 2개의 중복을 통해서 4개를 넣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라색을 4군데 넣는다 하면은 보라색 4군데 넣을까 했을 때는 여기 이렇게 선택해주면 5C4 하고 곱하기 한 다음에 여기는 전부 1밖에 없어. 1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그치? 다 정하면 그냥 정답이 되겠다. 맞지? 이게 6월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통계 부분이 빠져있어. 통계 부분이 빠져있어서 28, 29, 30번이 다 이제 이렇게 경우의 수 문제나 확률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9월 모의고사 때는 29번이 아마 통계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28, 30번 중에 하나는 조건번을 나오고 하나는 경우의 수가 나오고 이런 형태로 나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나 이해됐어? 네, 28번 문제 하나 더 해보자. 이 28번 문제는 규칙이 좀 되게 어려웠지. 이 1, 2, 3, 4, 5, 6이 있는데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뒷면을 x라고 해볼게. x, x면 나머지 이렇게 만들어졌지. 근데 그때 홀수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앞에 거고 뒤집는 거고 짝수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뒤에 거 뒤집는 거고 4번 반복했는데 6장의 카드가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되어있을 확률은 그치? 그러면 우선 특징을 봐봐. 이 전부 다 동그라미로 만들려고 하면은 결국은 1번과 6번을 뒤집어야 되거든. 그치? 근데 그거를 정확히 얘기하면 홀수번 뒤집어야 돼. 1번, 6번을 홀수번 뒤집어.
이게 목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 3, 4, 5는 아예 안 뒤집거나 아니면 짝수건 뒤집거나 짝수건 뒤집기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우선 우리한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냥 16을 뒤집어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얘를 지금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 이제 구성을 해볼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보자. 바로 잡아버리면 좀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1이 한 번 나와서 가져가요. 1이 한 번 나오면 그때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5개가 깔리고 거기에 x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형태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거 한 번만 더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다. 1을 홀수번이라 했으니까 그냥 3번을 뽑고 6을 한 번 뽑아버리면 어차피 1은 이렇게 뽑고 6은 이렇게 뽑는 거니까 이 가운데 거 영향을 안 준다.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마찬가지로 1 한 번에 6 3번이라도 상관이 없다가 바로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는 계산해주면 4 더하기 3은 8이 되는 상황이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과 6을 한 번씩 뽑아. 한 번씩 뽑았으면 이미 전부 답 나왔지. 전부 앞면이 나온 상황인 거죠. 그때는 뭘 뽑아주냐면 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뽑아주면 돼. 여기 지금 들어갈 숫자가 2를 2번, 3을 2번 이렇게 지금 다 뽑아주면 된다. 그치? 그럼 그렇게 결정한다 하면은 여기 계산을 할 때는 일단 여기 들어주는 게 2, 3, 3, 4, 4, 5가 될 거니까 4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4개 중에 2개 뽑고 얘네들이 들어갈 자리 42 뽑고 거기다가 곱하기 2팩토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뭐 4팩을 2팩으로 나눈다 생각해도 돼요. 그냥 계산하기 나름 게 그래서 이게 6, 2, 12 거기서 48이 나온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경우의 수를 결국에 계산할 때는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는 거. 이 두 가지가 대원칙이잖아. 큰 원칙이잖아. 그치? 그러면 16 위주로 뽑는 걸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뭘 하냐면은 16을 빼고 다른 숫자를 기준으로 봐요. 16에 대한 기준은 끝났어. 2를 한 번만 일단 2 한 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봐. 2가 한 번 나오면은 제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짝수잖아. 짝수니까 큰일이 벌어져. 얘네가 전부 다 뒤집어져. 이 하나, 둘, 셋인데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어져. 그치? 그럼 뭘 엄청 뽑고 싶어? 6 뽑으면 얘 말고 여기 문제에서는 동그라미가 6개 나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뭘 뽑으면 바로 해결되고 5를 뽑으면 되잖아. 5 뽑으면 홀수니까 앞에 거 다 바꿔버려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써주는 거야. 2를 그냥 3번 뽑고 5를 한 번 뽑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2 한 번에 5를 3번 뽑아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오류가 없게 빠짐없이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2호를 갖고만 구성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이 2호를 한 번씩만 뽑는 걸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 5 한 번 뽑았을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어차피 아까랑 똑같이 여기 들어간 애들은 이제 나머지 숫자들 1, 3, 4 이런 애들 1, 3, 3, 4, 4 이런 것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거든요. 어차피 짝수만 뽑아버려. 그치?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주면 당연히 옆에 있었던 시계랑 똑같이 나오겠지. 48 이렇게 나온다고 수 있겠어. 그치? 근데 우리 지금 뭘 아껴두고 있냐면은 3이 나오는 상황을 한번 3 한 번 나오면 그러면 얘는 좀 계산이 생각이 좀 복잡해서 어려워. 3을 뽑아버리면 앞에 애들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5, x, x 그 다음에 5, 5, x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치?
이거는 지금 O 3개, X 3개니까 상당히 어렵게 보인다. 좀 뭐로 도와줘야 될까? 3 한번 뽑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3을 다시 돌리는 게 중요하고, 그치? 3을 짝수만 뽑는 게 중요해. 그치? 4를 지금 3, 4를 뽑는 걸 기준 안 나지. 4가 한 번 더 나오면, 한 번 4가 이어서 나오면, 4가 나오면, 그때는 여기가 5, 4 나왔으면 뒤에 것들을 뒤집어야지. 5xx에 여기 xx, 5가 이렇게 깔린다는 걸 알겠다. 맞지? 그러면 3, 4를 뽑았으면 그때는 뭘 뽑아야 될지 보이거든. 뭘 뽑아야 됐어? 뒤에 분이 몇? 내가 한번 5 뽑았으면 그 다음에 뭐 뽑으면 돼? 5 뽑았으면 얘네들 다 돌아가면서 5하고 x 하나 남았지. 얘 하나 이렇게 도와주면 돼. 그치? 그러면 전부 다 바뀌겠지. 아니면 3, 4 뽑은 상태에서 또 하나 뽑을 수 있는 거 있거든. 뭘 뽑으면 되겠어? 얘 거의 다 완성시키는 숫자 하나 더 있지. 6도 맞긴 한데 근데 뭘 뽑아놓으면 좀 심리적 안정감이 없는 게 있잖아. 거의 다 5로 돌려버리는 거야. 몇 뽑으면 돼? 여기랑 지금 거의 비슷한 사고야. 5 뽑았을 때 앞에 거 하나 빼고 다 돌렸지. 그치? 그럼 여기서 뭘 뽑으면은 확 다 거의 다 돌아가. 아니 대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몇? 2야 2. 2 뽑으면 뒤에 거 다 돌아가잖아. 얘만 다시 바뀌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6을 이렇게 많이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요게 역시 48개가 된다. 4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게 그냥 정답이 돼요. 6개 4승분해하고 5개를 다 더하면은 그 값이 81분의 11이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어. 되지? 하늘 이거 이해했어? 여기까지는 됐어? 이 부분은 여기 3, 4 뽑아서 여기까지 나온 것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3 한 번 뽑고 4 한 번 뽑았을 때 이거 만들었잖아. 근데 여기서 두 번 더 뽑아가지고 동그라미 6개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얘네들을 혁신적으로 돌려주려고 하면은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를 한 번 뽑았을 때 기준을 생각해주면 그러면 얘 하나만 돌리면 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고 2 하나 뽑았으면 얘 하나만 돌리면 된다. 이렇게 괜찮아. 알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이 오늘 푼 문제 중에서 두 문제만 틀린다라고 하면은 22번, 28번 이 두 문제 정도는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나머지 문제들은 확실하게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해봐야 돼. 그래서 지금 올해 7월이랑 작년 9월, 작년 7월 이렇게 기출 3개 받았거든. 거기다가 내가 새롭게 9월 모의사 대비한 모의사 하나 더 줬어요. 4개를 매일 하나씩 풀어서 월요일에 보는 걸 하면은 그냥 이제 그거 리뷰를 좀 하는 거죠. 키레몬 갖고 오긴 하는데 좀 이렇게 거의 진도를 좀 많이 못 나가거나 아니면 리뷰 위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하나씩 풀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리고 우선 틀린 문제 빼고 확실하게 내가 얘기했던 문제들을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면서 주간 해보도록 할게요. 주말에 계속 보충 올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좀 주간 일기 푸는 게 어렵거나 기출 돌아보기 잘 안 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와서 질문하면서 해줘.